안녕하세요, 여러분. 11일에 잉크 리뷰 대신에 해서 올리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뭔가 12월의 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연말과 연초가 어떻게 보면은 다이어리를 약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같은 분들에게 굉장히 핫한 시기가 분명한데요. 네. 그때 뭔가 영상 조회수도 제일 잘 나오고, 그리고 뭔가 다들 관심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한 해를 이끌어갈 그런 다이어리를 탐색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뭔가 한 해의 다이어리를 마무리를 잘 하고 싶은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뭔가 다이어리를 쓰면서 혹은 뭐 정보 탐색을 위해서 영상을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의아하셨을 것 같아요. 제 채널이 약간 영상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그렇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해 주셨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오늘의 영상은 약간 그에 대한 해답이자 변명이자 그냥 저의 근황이자, 그리고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곁다리로 제가 요즘 만든 거, 그리고 본 거, 그리고 쓰고 있는 것들이 등장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네, 뭐 저의 다이어리 세 권은 이런 식의 영상은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이것저것 다 들고 나와봤어요. 물론 뭐 화면 밖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일단 저는 한국에서 계속 그 제본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 제본만 할 때랑은 그 제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의 질도 다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인프라도 다르고 그렇지만 한국에도 또 좋은 공방이 있어서 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방에서 만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창피한 거라서. 이 두 가지의 이 책의 형태를 한 물건, 이건 책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얘네는 책이라고 볼 수 없고, 책의 형태를 한 물건 혹은 책의 두 겁을 쓴 약간 괴물 같은, 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만들었어요. 제 시간과 제 돈을 써서 책의 형태를 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을 만들면서 제가 좀 배운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 제가 벨기에에서 주로 뭔가 배우고, 그리고 또 제가 쉬우니까 오히려 작업을 많이 했던 것들은 판지 제본이라고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론 얘는 판지 제본도 아니긴 하지만 약간 이렇게 딱 이 책 등의 형태가 일자형으로 된, 약간 이렇게 네모나게 되는 그런 제본을 주로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배우고 있는 제본은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제가 표현이 맞다면 옹글레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해 주시진 않았지만 어서 주워 듣기로 옹글레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대로 된 옹글레를 구현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그리고 책을 이렇게 뒤를 열면 이런 식으로다가 네, 이렇게 잘 열립니다. 그래서 편지 제본을 할 때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인위적으로다가 여기 이렇게 3mm, 3mm 뭐 이렇게 간격을 띄워서 판지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붙이는 식으로 해서 여기다 이렇게 뭔가 공간을 넣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책이 이제 깠을 때 이렇게 뭔가 비슷한 모양새가 되는데,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겉에 있는 이 두꺼운 이 작은 책으로 보여드릴게요. 크니까 화면이 꽉 들어차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 뭐랄까 양쪽에 있는 이 판지에 지금 보시면 안에 그 리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엮인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더 견고하게 이렇게 리본이, 지금 여기 보시면 리본이 3개가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건데, 이런 식으로다가 네, 이 친구가 리본이 들어가 있어서 더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고 견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잘 열려요. 네, 아주 잘 열립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너무 힘들어요. 뭔가 벨기에에서 제가 했던 제거는 아름답고,
그리고 제가 뭐 들판을 뛰어다니고 막 흙을 주워 먹고 막 그래도 선생님이 네, 그렇게 하세요. 어디든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약간 이렇게 하시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딱 뭔가 목표가 있고 그래서 더 잘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목표는 딱 정말 정통적인 프랑스 제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기본을 배우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는 있지만 힘들다. 너무 힘들어요. 그 하나의 이런 형태를 한 책이 나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선생님한테는 아직 말 안 한 저만의 비밀인데 제가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뭔가 빈 노트를 만드는 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책이거든요. 제가 친구랑 영국에 여행 갔을 때 옥스팜에서 산 세이머스 히니의 Seeing Things라고 하는 시집이에요. 제가 히니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집이 굉장히 그냥 책이었어요. 제가 말했죠. 이거는 노트의 아니다. 책의 형태를 한 그냥 물건일 뿐인데 근데 제가 옥스팜에서 3.9파운드, 3.99, 그러니까 4파운드를 주고 산 이 책은 책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다 해체하고 찢고 가위로 자르고 그 다음에 막 인두로 지지고 그래서 결국 만들어낸 게 이 울룩불룩한 울룩불룩한 제대로 된 책이 아닌 책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선생님은 모르시는데 저도 몰랐거든요. 지금 보니까 페이지가 하나가 약간 뒤바뀌었어요. 다행인 거는 뭔가 시가 내용이 뒤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파트 1이 시작이 되고 시가 막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작가 소개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 이 책, 보통 중고서점, 그 유럽에 있는 중고서점에 가시면 맨 앞장에 이런 식으로다가 가격을 써놓거든요. 그래서 얘가 맨 앞장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뭔가 이게 바뀐 거죠? 뭔가 바뀌었어.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병신 같은 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게 책한테 할 짓인가 싶은 거예요. 제가 뭐 제대로 잘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튼 네 저는 제대로 잘 살고 있는 책을 영국에서 사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 뭐랄까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합시다. 네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이런 요상한 무늬의 종이를 쓰는 건 처음 보시는 텐데 여러분들이 이 종이는 마블지라고 하는 종이고요. 저는 이 종이를 어디서 처음 봤냐면 이탈리아에 피렌체에 여행을 갔을 때 거기에 일 파피로라고 하는 멋진 문구점이 있습니다. 그 문구점에 가면은 그 점원분이 이런 마블지를 시간에 맞춰서 만드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맞춰가면 그러면 이제 그 마블지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분도 제가 봤을 때 전문가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관광객들이 거기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약간 그 마블지를 만드는 그 약간 대야 같은 게 있거든요. 사각 대야. 거기에다가 이제 막 이제 마블링을 할 물감 같은 거를 막 뿌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종이를 담갔다가 이렇게 양쪽을 동일한 속도로 똑같이 들어 올려서 만들어야지 이렇게 균일한 형태의 마블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도 약간 긴장해서 살짝 삐끗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파피로에 가시면 여러분 마블지를 구매하실 수 있는데 직원이 만들다가 삐끗한 마블지는 더 싼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시게 되면은 그렇게 더 싼 가격에 마블지를 집어오셔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뭐 이런 거 만들 때 마블지가 엄청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네 저는 사실 마블지가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가서 보고 저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서 모양이 이렇게나 요란한 애를 만들어서 어디다가 쓰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네 제본할 때 써요. 그 특히 뭔가 프랑스 예술 제본할 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래 이런 마블지는 표지에다 쓰는 게 아니었대요. 이 안쪽에
본문 보호지라고 하는 이 안쪽에 있는, 이거 지금 제가 주름지라는 종이로 한 건데, 근데 이 안쪽에 있는 종이를 이제 마블지로 했었대요, 옛날에는. 왜냐면 마블지에 아무래도 그 기름으로 만드는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물감도 약간 기름이고, 그 물감이 떠 있는, 그 둥둥 떠 있는 그 알 수 없는 액체. 저는 마블지를 만들어 본 적은 없고 그냥 누가 만드는 걸 눈으로만 봤으니까. 근데 그 알 수 없는 액체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뗄 때, 그러니까 이걸 들 때 종이가 막 이게 물을 머금어서 울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 걔는 100% 기름인 것 같거든요. 물은 아닌 것 같아요. 종이가 막 우글거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걔도 기름이고 하니까, 근데 뭔가 기름과 기름이 이렇게 약간, 저희가 뭔가 이렇게 빵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기름 종이로다가 이렇게 싸면은 밖으로 뭐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벌레 방지 효과라든지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워낙에 보관 기술도 좋아지고 종이도 좋아지고, 그래서 마블지를 굳이 안쪽에만 쓸 이유는 없어서 바깥에도 이렇게 예쁘게 붙인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그나마 제 취향의 마블지를 고르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레벨이 조금 더 올라가서 제가 좀 다른 종이를 고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긴다면, 그러면은 마블지가 아닌 다른 종이를 선택하고 싶어요. 네. 아니면 더 예쁜 마블지를 선택하든가. 그 마블지 중에 되게 예쁜 마블지들이 있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건 다른 분들이 만드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책을 지금도 열심히 썰어서 다시 재조립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바쁜 게 좀 끝나면 가서 또 걔를 또 만들고 작업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12월에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하는 제본 집에서는 안 하냐?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집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은 12월에 만든 책들이에요. 이 친구는 12월의 마지막 날, 그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는 그 새벽에, 새벽 3시까지 작업한 친구고요. 그냥 갑자기 필 받아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12월 초에 그 제 엽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 엽서로다가 표지를 만들어서 작업한 그냥 작은 노트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노출등이어가지고 되게 잘 펴지고요. 뭐 노출등에 대해서 내구를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시중에 파는 기계가 작업하는 노출등은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 뒤를 되게 잘 해주기만 하면, 그러면은 막 빠가려거나 그럴 일은 잘 없어요. 왜냐면 제본풀은 목공풀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막 엔간해서는 이렇게 빠각빠각 하는 그런 풀은 아닌데, 근데 문제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날씨 영향을 조금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는 이렇고,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이 속지가 똑같아요. 친환경지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 종이가 만년필을 가끔 버티고 가끔은 안 버텨요. 그래서 아직 만년필로 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표지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책등을 좀 더 보강을 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책등에다가 종이는 아니고 이걸 뭐라 그래, 책천을 한 번 더 덧댔고, 그리고 빨간 색깔 북마크가 달렸고, 그리고 이 앞뒤로다가 나와라. 앞뒤로다가 이렇게 판지를 붙인 다음에 판지를 또 이 책천으로 감싸서,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앞에다 붙여줘서 단단하게 만든 그런 친구입니다. 얘보다는 덜 열리죠. 얘는 당연히 뒤에 뭐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잘 열리고 이렇게 냅둬도 그냥 열려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열려있네? 근데 네, 막 그렇게까지 약간 이렇게 둥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얘는 여기가 이렇게 빵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집에서도 나름 하고 있어요. 근데 집제본의 약간 단점은 시간이 없고 너무 빨리 더러워져요. 그 먼지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풀 막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종이를 자르고 나서 막 남은 종이들이 막 여기저기 널브러진다든지 네, 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자주는 못하고 약간 시간이 길게 있을 때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혹은 예를 들면 새해 초 막 이럴 때 네, 그럴 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트 두 권을 또 만들었는데 그러게요. 이거 어디다 쓰지? 노트가 너무 많아서 큰일이에요. 노트가 너무 많아요. 그 뭔가 내가 더 이상 다이어리를 안 쓰고 싶어지는 때가 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시간은 없는데 써야 할 다이어리는 너무 많을 때 약간 그런 게 오는 것 같아요. 네. 네, 12월에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제 그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내용일 텐데 일기를 쓰면 어찌됐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뭐 꼭 꾸준히는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정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찌됐건 내 다이어리가 있다는 것은 거기다 뭘 쓰기는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를 단추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뭔가 습관처럼 하던 사람은 그걸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기민하게 내가 잘못되고 있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2월에 약간 그랬어요. 제가 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잘못되고 있을 때, 제가 잘못되어가는 그런 거를 갖다가 떠벌리고 싶지 않았달까? 그리고 뭔가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선을 긋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말을 하게 되면은 말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가고 있을 때 말을 하게 되면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같은 말이네,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말을 계속함으로써 점점 더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제동을 걸고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네, 올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뭔가 처음에 딱 이제 잠깐 쉬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잠깐이었는데 근데 이게 그냥 쉬다 보니까 계속 쉬어서 다시 돌아오는 타이밍을 잡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또 짱구를 굴려서 잉크멘트 캘린더가 마침 좋은 핑계가 되어서 이렇게 연장을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유튜브를 그만두는 일은 당연히 없을 건데요. 왜 없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고맙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벨기에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같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는 거가 저한테 굉장히 힘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 좋다고 말해주신 분들도 계셨지만 그거 말고도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저는 유튜브가 너무 유튜브라기보단 여러분이죠. 유튜브는 별로 고맙진 않아요. 네, 걔는 그냥 중개인 같은 거죠. 여러분을 만나게 해준 유튜브에 감사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한테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유튜브를 관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 유튜브가 제 생각에는 빵 뜨게 되는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빵 뜨면 잘못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빵 뜰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채널이. 그래서 아마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 계속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런 급작스러운 쉼과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아주 스테디셀러 같은 그런 영상을 올리지 않는 것 또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빵 뜰 수 없는 이유가
아마추어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것도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튜브는 제가 될 수 없어요. 에스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는 그냥 유튜브로 있는 거고, 저라는 사람의 본질은 어찌됐건 제가 살고 있는 삶에 있는 거고,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본질은 여러분이 살고 계신 삶에 있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그 다이어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랜선에서 만나고 서로 취미를 공유하기는 하지만, 네, 딱 거기까지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하고, 네, 그것보다 뭐 더 나아가는 것을 바라거나, 네, 그러지는 맙시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잠깐 쉬게 되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회복이 됐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일을 새로 배우는 것도 스트레스였던 것 같고, 그러고 뭔가 잉크밴드 캘린더도 당연히 좀 스트레스였고요. 그리고 뭔가 한국의 연말도 약간 그랬고, 그래서 아무튼 연말 연초가 조금 그랬습니다. 네. 그래도 뭐랄까, 기록하는 걸 게을리하진 않았고요. 종이와 항상 함께 했고요. 제가 요새 읽는 책들은 책 형태에 관한 그런 책이나, 아니면 책을 만드는 거랑 관련된 책이라거나, 아니면 책을 만드는 그런 기계에 관한 책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읽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런 분야는 제가 완전 초보거든요. 저는 완전 뉴비? 약간 그 만년필을 처음 리뷰하던 그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한테 뭔가 추천을 드릴 만한 그런 레벨은 아니고요. 네, 그런 레벨은 아니고, 조만간 한번 그래도 약간 읽고서 재밌는 구절이나 아니면 재밌어 하실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독일에 있는 그 책 디자이너 되게 유명한 분이 쓴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근데 거기서 되게 약간 공감이 가는 말들이 많았어요. 약간 그런 거예요. 그 디자이너가 이제 책을 디자인할 때 자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의 주제와 기싸움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책의 저자를 이겨먹으려고 들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이 그 내용으로서 책을 보여주게끔 해줘야지, 책 디자인을 너무 예술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너무 뭔가 기깔나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특이하게 해서 그 책이라는 그 물건 자체를 갖다가 예술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예술이어야지, 이 책이 예술이 돼서 장식품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맞다. 제가 요새 약간 드는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굉장히 희한한 형태를 한 메모지라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구조 같은 거를 한 다이어리라거나,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저거는 인스타를 위한 다이어리 메모지인가, 아니면은 저걸 실사용하라고 저렇게 만들어 놨나, 이런 생각이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인스타에서 본 예쁜 메모지와 예쁜 다이어리에 저도 돈을 매우 많이 쏟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거에다가 돈을 많이 써봤는데, 근데 결국에 그런 친구들은 잘 안 쓰게 되더군요. 그리고 생각보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문구류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할아버지가 말한 그 뭐랄까, 사용자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디자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걸 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들이 내 생활을 방해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소비를 참아야겠죠. 그쵸? 제가 문제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뭔가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는 여러분들도 좀 공감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기회가 되면 영상에서 가져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게 제가 그때 엄청 깠던 그 킴보르 다이어리인데요. 지금 이 밴드 있죠? 이 다이어리에 꼽혀진 이 밴드. 이거 텀블러 밴드거든요. 근데 다이어리에 끼니까 완전 찰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반적인 형태의 크기의 텀블러예요. 막 뭐 크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평균적인 텀블러거든요. 그냥 500ml. 근데 그 텀블러에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게 보온 텀블러라서 스테인리스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바깥이 뜨거울 리가 없는데 근데 아무튼 그 이게 있더라고요. 홀더가 텀블러 홀더가 밴드로 된 게. 그래서 네, 그런 거 만약에 집에 있으시면 씌우시면 좋고 아니면 인터넷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참고로 그냥 집에 있는 텀블러에 걔가 그냥 씌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밴드는 텀블러보다 다이어리가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러고 밴드를 빼다가 다이어리에다가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씌우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킴보르의 완전 고질적인 문제인 얘가 자꾸 이렇게 막 꾸깃꾸깃한다 이거가 조금 잡히는 것 같고 별로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3권 분립을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면은 그 한 축을 담당할 그런 다이어리인데 바인드워크라고 하는 독일 브랜드거든요. 제가 벨기에 있을 때 벨기에 문구점에서 처음 보고 완전 홀딱 반한 그런 브랜드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비싸요. 여기 보시면 핸드메이드 인 Germany라고 돼 있는데 근데 사실 기계가 작업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사람이 손으로 한 작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됐건 네, 핸드메이드라고 칭할 만한 그런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왜인지. 그래서 이거는 큐리다스예요. 만년필인데 캡싱 만년필이에요. 네, 벨기에 펜샵에 가가지고 그 큐리다스를 한번 써보고서 반해가지고 나도 한 자루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비밀로 했지만 사실 저도 이번에가 처음 써보는 거예요. 한국 집에다가 엄마한테 보관해달라고 하고 저도 안 써봤거든요. 그래서 큐리다스 만년필을 이렇게 뒤에 이 밴드에다가 꼽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 플래너는 이렇게 생겼어요. 날짜형이고요. 한쪽에 한 페이지에 하루 이렇게 들어있고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저도 이 예쁨을 보고서 반했는데 근데 정작 그 시간을 잘못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씨가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9시부터 6시까지 아니다 7시라고 하죠. 왜냐면 6시에 시작해서 7시에 끝나니까 네 9시부터 7시까지의 일정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쓸 수 없는 그런 플래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시간 순이나 이제 그런 걸로 쓰는 거는 갖다 버리고 네 플래너로 쓰는 거는 갖다 버리고 그냥 일기장으로 쓰려고 이렇게 아직 쓰고 있어요. 네 그냥 하루 한 페이지 일기장이에요. 그리고 하나 생각하고 있는 건 한 달에 한 만년필을 쓰는 거죠. 그래서 1월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큐리다스의 잉크는 진청호 잉크가 들어있거든요. 색깔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약간 요런 되게 예쁜 청록색인데 조금 더 파란기가 많이 도는 그런 청록색이에요. 그래서 잉크를 한 달에 하나를 쓸까? 근데 사실 한 달에 하나가 진짜 멋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한 달이면은 한 요만큼 된다는 얘긴데. 한 3mm. 한 요 정도 된다는 얘긴데, 요 정도가 이제 다 같은 색깔 잉크로 쓰여 있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과연 제가 그만큼의 참을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은 과연 큐리다스가 한 달 안에 잉크가 마르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이 좀 있는데, 제가 한번 써보고 말씀드릴게요. 큐리다스가 잉크가 굉장히 빨리 마른다고 들었는데 꽉 다 넣긴 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한 달을 가릴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써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저의 일기장이 되었어요. 사실 저는 그 상권 분립 영상에서도 항상 말하지만, 일기장 같은 거는 날짜형을 쓰면 안 된다 라고 정말 누누이 여러분께 말했고, 저도 날짜형을 샀다가 피를 받고 그렇긴 한데, 근데 이 독일에서 온 이 다이어리가 저를 7시까지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7시까지만 살잖아요? 그러면 퇴근도 못해요. 저는 회사에서 죽어야 돼요. 회사에서 다음날 9시 출근을 맞이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건 제 삶이 아니에요. 그건 남의 돈을 벌고 있는 삶이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거를 날짜형 다이어리를, 일기장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은 뭔가 구매하실 때 꼭 시간을 잘 보시고요. 그리고 네, 독일산 다이어리들은 구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포르투갈산 다이어리를 여러분들께 경고해드렸는데, 벨기에산 다이어리도 썩 그렇게 8시까지였나 9시까지였나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썩 관대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삶에. 근데 이 독일산 다이어리가 진짜 찐이에요. 어떻게 7시까지밖에 없을 수가 있지? 참고로 포르투갈은 그래도 8시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요걸 쓰고 있고, 그리고 되게 견고하고 잘 만든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듦새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불만이 없고, 저의 불만은 오로지 시간. 근데 이거는 제가 벨기에에서 사온 거예요. 벨기에에서 여름에 샀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막 그 내년도 아젠다를 팔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한국에 돌아갈 걸 알게 돼서 저한테 약간 선물을 하나 하고 싶어서, 물론 그거 말고도 많은 선물들을 했지만 그래서 2025년 다이어리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의 다이어리를 하나 구매를 하자. 그리고 그거를 구매한 장소는 내가 벨기에에서 가장 사랑했던 문구점이면 좋겠다 라고 해서 산 다이어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로도 약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다이어리가 의미가 완성이 되려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얘를 빼먹지 않고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켓도 있는데, 포켓에다가 뭐 넣어놨냐면, 방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제가 진짜 뭐라도 드리고 싶은 분들인데, 제가 한국에서 회사 다니던 시절에 그때 처음 만들었던 시리즈에 이제 약간 들어갔던 그런 약간 책갈피 겸 명함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딱 한 장 있더라고요, 진짜. 저도 한 장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여러 장 갖고 계신 분 계시면 어떡하지? 제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넣어놨어요. 이제 다시 한국에서 잘 제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가야겠죠. 사실 벨기에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그래프를 그린다기보다는 그냥 거기서 탱자탱자 조금 즐겼던 거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사실 제 인생이라고 할 거는 물론 있었지만 그걸 제가 그려나가냐, 그 벨기에에 어찌됐건 가게 된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왔고,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사느라고 지금 아주 힘들어 죽겠고 삶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거운 것이었다니를
요즘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겁지만 그리고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붙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삶이었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한국이었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래서 한국이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2025년을 또 그 연장선상에서 좀 더 발전해 나가면서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또 쉬면서 당연히 영상을 안 찍고 여러분을 버린 것은 비난받아야 할 일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요번에 마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월에 중순 이후에 마켓이 이제 어떤 형태로 열리게 될지 여러분들한테 물건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역대 최대. 마스킹 테이프 개수가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무리를 했고, 그리고 옛날에 삐안으로다가 제작까지는 가지 않았던 그런 마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것들을 다시 검토를 했고, 거기서 살린 친구들도 한 2개 있고, 새롭게 작업한 게 되게 많고, 그리고 새로 복각한 친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황무지를 그때 구매를 못하신 분들도 계셔서 황무지를 다시 만들었고, 1월에 마켓이 열릴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너무 심하게 욕하지는 말아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영상은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주 오는데 약간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겠다 싶어요. 있겠다가 아니고 퀄리티가 떨어졌어요. 퀄리티가 떨어져서 죄송하고요. 근데 이 떨어진 퀄리티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 죄송한데 제가 너무 현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퀄리티를 올릴 수는 없지만, 그치만 그래도 자주 오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제 영상을 다 봤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채널 개설하고 올린 영상들도 있어요. 저는 영상을 막 지우거나 하진 않아서 거의 다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영상 보시면 그래도 이 사람이 나름 발전을 했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때는 더 빡센 회사를 다녔는데 근데 영상을 올렸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명함 같은 것도 만들었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퀄리티는 낮아졌지만 빈도수는 더 자주 그렇게 오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기록하는 걸 멈추지 않을 거고, 책을 만드는 것도 멈추지 않을 거고, 책에 대한 탐구도 멈추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의 2025년 소박한 유튜브 채널의 목표. 변방에 종이에 미친 사람 채널을 유지하자. 약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매번 말을 해놓고 지키지 못해 죄송하고, 근데 하지만 그렇기에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마 2개의 잉크를 갖다가 몰아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아마 또 퍼링크가 나오겠죠. 2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퍼링크일 거고, 하나만 스탠다드가 나와도 땡큐이고. 저는 이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잉크밴드 캘린더 지긋지긋해요. 그거 여러분 사지 마세요. 완전 돈 아까워요. 그거 상술이고 별로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잉크밴드 기념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지 마세요. 저도 안 살 거예요. 그걸 사느니 그 가격으로 좋은 잉크를 사겠어. 제가 이번에 12월에 한 것 중에 12월에 한 게 또 있다. 일본 여행 갔다 왔어요. 남동생이랑 제 남동생이랑 남동생이랑 둘이 갔는데, 동생이
제가 막 마스킹 테이프 구매하는 거가 기가 막혀갖고 찍었어요.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엄마 아빠한테 꼰지르고, 아니 내가 엄마 아빠 집에서 독립한 지가 언젠데 그거를 마트를 사는 거를 갖다가 그거를 엄마 아빠한테 꼰지르고, 근데 또 엄마는 또 헐 기가 막혀 이러고, 아빠는 또 그 동생이 보낸 내용 제대로 안 읽고, 아 우리 딸 예쁘다 이런 거나 보내고 앉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돈 그렇게 쓰지 말라고, 너가 나이가 몇 갠데 그렇게 돈을 쓰냐고. 네, 근데 뭐 많이 쓰긴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이 쓴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또 나를 언제 잡아야 돼서 정말 많이 썼거든요. 제가 구매한 거 마트에 20만 원어치. 그리고 카키몰이 가서 한 30만 원 썼나? 그리고 그 로프트 가서 플로터 노트 샀고요. 그리고 네. 아, 다이소도 갔다. 다이소 가서 또 견출지 또 쓰러 왔어요. 다이소 견출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쓰러 오고, 그리고 또 많은 걸 샀는데 많은 게 다 어디로 허이허이 가버려서 지금 눈에 막 보이는 것들은 그게 다네요. 막 이런 것도 샀어요. 이런 귀여운 테이프 커터. 안에 있는 테이프를 다 쓰거나 하면은 여기다가 마트에 넣어 놓을 거예요. 이런 것도 사고. 그래서 네, 그러느라고 유튜브 안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치만 앞으로는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에도 이렇게 진짜 부족한 많은 채널, 이기적인 채널, 그리고 지 할 말만 하는 채널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도 뭐 제가 공감이 되는 바가 있으시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거겠죠? 네. 그런 공감대를 붙잡고 2025년도 함께 즐겁게 종이 이야기, 문구 이야기, 기록 이야기, 다이어리 이야기를 하면서 잘 재미있게 살아봅시다. 라는 결론으로 활기차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른 영상과 함께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